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정고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검정고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고 또 어떤 종류, 초졸, 중졸, 고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합격 기준이나 원서 접수 방법, 응시 자격 등 검정고시 전반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정고시는요,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밟지 못한 사람들이 시험을 통해서 해당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검정고시는 1925년에 일제시대 때 서울과 평양에서 실시된 검정고시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 처음 검정고시가 제도화된 것은 1950년대가 정식 시작이라고 하네요. 초졸, 중졸, 고졸 이렇게 세 가지의 검정고시가 있고요. 시험을 통과하면 해당 학력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졸 검정고시를 취득하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제가 야간학교에서 교사로 활동을 할 때 10대 친구들보다는 어머님, 아버님 학생분들이 훨씬 더 많으셨고요. 어렸을 적에 집안 형편이 좀 어려우셔서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이나 육아, 생업에 이렇게 종사하시다가 늦은 나이에 다시 학업의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요즘에는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 그리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이유가 전에 비해서는 되게 다양해진 것 같아요. 가정의 사정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건강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유, 그리고 유학이나 홈스쿨링, 이런 경우로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내신이 너무 좋지 않아서 대학에 좀 더 수월하게 가기 위해서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경우도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기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검정고시를 보는 경우 등등 되게 많이 다양해졌어요. 자, 검정고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졸, 중졸, 고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 시험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일단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거는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검정고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자, 일단 초졸 검정고시의 경우에는요, 시행 전년도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이라고 연령 제한을 두고 있어요. 서울교육청 공고문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서 응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뉴스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만 11세 이전에 검정고시 합격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연령 제한 때문에 합격이 취소될 뻔 했었는데 이렇게 민원을 넣고 제한이 좀 받아들여져서 합격 처리가 된다 이런 기사를 봤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최근 공고문에 또 11세라고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만 11세 이전에 초졸 검정고시, 즉 중위 검정고시를 보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교육청에다 좀 문의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는 게 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고일 이전에 자퇴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공고가 났다면 5월 말일까지는 자퇴가 완료되어야 응시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중졸 검정고시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역시 공고일 이전 자퇴가 완료된 사람입니다. 자, 고졸 검정고시는 조금 달라요. 일단은 중학교 졸업 학력이 필요한 거는 기본 있고요. 그리고 2018년 12월 8일 이전 자퇴가 완료된 사람입니다. 초졸과 중졸은 공고일 이전의 자퇴 완료인데요. 고졸은 조금 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공고 6개월 이전에 자퇴가 되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날짜는 시행 안내문,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거든요. 그 시행 안내문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8월 검정고시는 2018년 12월 8일 이전에 자퇴가 완료된 사람에 한해서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직접 찾아가서 현장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2019년 제2차, 그러니까 8월에 치러질 검정고시는 지금 접수가 모두 마감된 상태입니다. 지역교육청에 들어가면 원서 접수 장소나 안내,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수하려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미성년자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미성년자도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다만 부모님과 함께 은행에 가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자, 일단 현장 접수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응시 원서가 필요해요. 내가 이번 시험에 응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인데 요거는 현장 접수하시면 접수처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 2장이 필요해요. 사진은요, 그 여권에 들어가는 3.5 곱하기 4.5cm의 여권 사이즈 사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본인인 거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은 3개월 이전 촬영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전 사진은 안 돼요. 수험표에 붙는 사진이기 때문에 본인이랑 얼굴이 매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최종 학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최종 학력 증명서는 나의 최종 학력을 입증해주는 자료예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졸업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자퇴했다는 내용 등등 자세한 내용은 시행공고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분증 필요합니다. 나는 미성년자라서 아직 신분증이 없는데 하는 친구들은 청소년증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청소년증이 신분증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분증 외에 면허나 여권도 가능하다고 해요. 참고로 청소년증은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한다고 바로 발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최대 한 2주 정도 걸리니까 접수하시기 전에 미리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자,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요, 동일한 규격의 사진 1장 필요하고요. 사진 1장을 스캔하셔서 업로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역시나 최종 학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시험 시간 연장이나 시험 보는 도움을 주실 분들을 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수하실 때 복지카드나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시면 해당 서비스를 함께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가장 중요한 합격 기준을 한번 볼게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보고요. 그 과목을 모두 합쳤을 때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예전에는 과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평균이 60점이 넘어도 어떤 특정 한 과목이 40점이 안 되면 탈락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거는 몇 년 전에 폐지가 돼서요. 지금은 어떤 과목이 점수가 매우 낮더라도 다른 과목으로 평균을 끌어올려서 평균 60점만 되면은 합격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과목 합격이란 게 있어요. 전체 평균이 60점이 안 돼서 떨어졌더라도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은 과목 합격 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과목 합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다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봤을 때 내가 그 과목을 60점 이상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으면 다시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가까스로 60점을 넘었고 만약에 그 과목을 다시 시험을 봤을 때 도저히 60점 이상 취득할 자신이 없다고 하면 과목 합격 증명서를 가지고 다음 시험 때 그 과목을 패스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체 평균이 어쨌든 중요한데 60점 넘었던 과목을 다시 봤을 때 20점, 30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평균이 쭉 떨어지겠죠. 과목 합격을 했더라도 다시 그 과목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봤을 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시험을 본 성적이 최종 성적에 남기 때문에 안전하게 합격을 하려면 좀 자신 없는 과목이 60점이 넘었다면 과목 합격 증명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2019년도 제2회차 검정고시는 8월 7일 수요일에 시험이 실시되고요. 그리고 8월 27일에 발표가 납니다. 2021년 제1회 4월 검정고시부터 중졸, 고졸 검정고시 출제 교육과정이 좀 바뀐다고 해요. 난이도나 기존 기출문제와의 활용 비율은 그대로라고 공고에 나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좀 원만하게 시험을 합격하시려면 2021년 전에 합격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이렇게 검정고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좀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의외로 검정고시 합격해서 졸업을 했다는 걸 되게 수줍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 학교를 그만뒀든 간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는 건 그만큼 노력을 한 거고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거든요. 좀 위축되지 않고 본인의 꿈을 향해서 자신 있게 씩씩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되게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회에 유명한 사람 중에도 검정고시 출신이 꽤 많더라고요. 네,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검정고시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학교를 그만두는